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랭킹 업앤다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뭐라고 해야 될까, 혼이 나간 사이에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 좀 수세를 추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체킹이 됩니다. 일단 상승률 상위 보시면은 그래도 여전한데요. 이렇게 반등 기세가 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테마주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범양건영이 지금 상한가 기록이 됩니다. 오리엔트바이오, 형제엘리트 오리엔트바이오가 이틀째 연상 기록하고 있고요. 일성건설이 4흘째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게 된다면 차기 대선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선호도 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발표가 될 때마다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도 가격 부담을 뚫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양건영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종식 가능성을 높이는 멘트를 많이 하게 되면서 오늘 탄력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범양건영에도 6에서 10위권 넘어가시면 재건주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리스트 확인해 보시면 오랜만에 좀 묻혀있던 재건주가 올라오고 있고요. 남광토건 그리고 삼부토건까지 움직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사업 재편의 위기를 맞게 되면서 오늘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동훈 테마주 움직임 안 좋습니다. 태양금속 우선주가 5% 넘어가는 하락세에 코웨이가 지금 신고가 이후에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도 보시면 한동훈 테마주가 좀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도 더존비즈온 그리고 대한화섬, 제일연마 같은 종목들도 내림세 확인이 되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거래소 특징주 봤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 또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야말로 또 저가 매수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에 편성된 이제 증한 펀드라든지 여러 이제 또 증시 지원금에 대한 또 이제 방향성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이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2,300선대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위치는 5년 새에 가장 싼, 가장 저가 위치에 현재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결국에는 정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이제 우려스럽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국면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위치 자체가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발현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기관과 금투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증한 펀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발휘가 되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적용이 된 부분은 있거든요. 저가 매수가. 그런데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어제 외국인들이 또 상당한 물량을 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물량을 집어 넣었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현재 코스닥을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즉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에게도 저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시장이 많이 또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그래도 다시 한번 지켜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점. 지금 2,300선 정도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우리 시장의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저가에 대한 매력도가 살아있으면서 지지 라인 또한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 기관들의 자금이 코스피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죠.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이 증시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쪽에 또 쏠려 있는 상황이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에 대한 만회가 상당히 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 이 지지 구간을 회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끌어올려 놓기만 하면 결론적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안정세에 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최근에 또 반등 나오고서 그대로 또 반등세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지금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죠. 2차전지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또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을 아마 또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시장이 워낙에 이제 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향성으로 이제 또 이 시장에서 많이 빠져 있으면서 저가에 대한 매력도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형주들이 지금 밑을 받쳐주면서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 표결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시장 저가 매력도는 분명하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아마 많이 현금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현금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내 포트에서 저가에 대한 매력도가 가장 좀 살아있는 종목이 무엇일 것인가. 아마 뭐 정치 테마나 혹은 이제 최근 뭐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아마 이제 단기로 접근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뭐 이 종목군들은 포트에 많이 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포트에 갖고 계시는 종목군들 중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뭔가 이제 실적을 좀 계속해서 잘 가져오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그러면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또 분명하게 포트 내에는 있을 겁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슬슬 대응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점. 시장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주말에 뭐 탄핵 표결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바로 확 좋아지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표결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뭐 가결이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또 해소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 큰 이슈, 관세라는 이슈가 아직까지는 남아있고 트럼프 임기까지는 또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숙제 하나 해결하더라도 다른 숙제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역시나 그러한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더욱더 이제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내 포트 내에 시장이 만약에 저가 매수세가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또 끌어올려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그러한 종목군들에 또 집중을 해서 수익 캐칭을 빠르게 노려야 되는 게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장은 저가 매력도는 분명하게 잘 살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를 이용해서 이번 주말에 이슈가 어느 정도 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 포트 내에서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인지 이 부분을 한번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 보면은 현대로템이 1.8% 올라오긴 하는데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재건주하고 그러면은 방산주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도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 네, 방산주도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이제 어제 뭐 업데이트된 이슈라고 하면 역시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또 이제 재건에 대한 휴전에 대한 이슈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 뭐 휴전을 시킨다라고 했으니까 그에 따른 액션을 또 차근차근 취해 나갈 거고요. 다만 젤렌스키 입장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미국과 유럽의 지원 없이는 지금 현재 전쟁 지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 뭐 무기 지원을 바랬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아마 머리가 좀 많이 아플 겁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기는 할 거거든요. 다만 전쟁을 끝내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 나토 가입 정도는 원하지 않을까. 어찌됐든 뭐 영토를 일부분 포기하더라도 지금 현재 러시아가 원하고 있는 건 비무기와 뭐 그다음에 나토 가입 안 된다, 영토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차포떼고 그냥 다 내놔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한 다시 한번 침략을 할 수 없게끔 나토 가입 정도는 지금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가장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토 가입에 대한 부분인 거고, 지금 트럼프나 혹은 이제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뭐 그 부분을 썩 달가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에 대한 부분은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점. 다만 지금 현재 이 방산주들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든 최근에 전쟁 이슈들이 전체적으로는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잠잠해진 상황이고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에 이제 또 뭐 K2 전차나 뭐 자주포 여러 가지 또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전히 남은 이 초도 물량이 인수 중에 있고 내년에도 이제 인수 예정이죠. 계속해서 이제 또 이 납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우리 시장은 현재 관심도가 떠오르지 않으면 주가 자체가 떠오르기가 힘든 상황이고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대로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 고점에서 더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힘이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추세를 깨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항상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섣불리 바닥을 잡는다. 섣불리 바닥을 예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깨버리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다시 한번 방산주들은 진입에 대한 시점을 노려야 되느냐? 일단은 다시 한번 실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뭐 요 정도 구간에서 저는 횡보세를 슬슬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슬슬 횡보세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놓는데 앞선 그러니까 이제 이 물량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잖아요. 이 정도 거래량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한 뭐 1,000만 주 정도 이상은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 로템에 대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방산주들도 모두 마찬가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수급이 좀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방산주를 활용하기에는 메리트가 조금 희석이 됐다라는 부분 들어봤고요.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역시나 거래소하고 똑같은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테마주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오리엔트 전공 신고가 계속 내고 있고 코이즈, 수산 INT, CS까지 해서 단기간의 급등 부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신고가 내면서 보시는 것처럼 다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일부터 10위권 보실까요? 좀 이슈가 있거나 오늘 테마주단에서는 코스닥에서는 강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별반 다르지 않네요. 여기도 거의 다 지금 순위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데 테마단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미디어 리서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52% 넘어가는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격차가 워낙에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오늘도 탄탄하게 상승세를 쌓아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실까요? 오늘 코스닥에 워낙에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사이즈가 작거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팜스빌의 주가 보시면 7%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조화제약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내림세에 ITM 반도체도 3%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이 아주 깊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이건홀딩스, KNN은 어제는 강했거든요. 11% 넘어가는 급등 이후에 미디어주 오늘 차익 실현 움직임 나오게 되면서 현재 구간에 2% 넘어가는 내림세 집계되고 있는데요. 종목 봐주실까요? 네, 뭐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향 봐야 됩니다. 이제 SYST텍 한번 이제 볼 텐데 지금 뭐 종목을 보면 SYST텍 같은 경우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어제 이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약간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지속성을 보여주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무언가 신경을 쓸 만한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결론적으로 오늘도 결국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게 되면 뭐 형제 INC, 범양건영, 일성건설, 뭐 코이즈, 형제엘리트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이 다 상승률이 쏠려 있는 상황이죠. 어제 언급드렸듯이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제 또 표심이 또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어간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2등이 한동훈 후보였는데 한동훈 후보는 10%도 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하게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표심은 많이 쏠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 쪽으로 완전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무언가 큰 수급을 같이 동반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금 더 분위기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 보게 되면 오늘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 또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후발주자로 또 출발을 해버리는 게 뭐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또 남아가지고 끝까지 뭐 탄핵에 대한 이제 또 찬성표를 던졌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조국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후발주자들 찾고 있기 노력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흘러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해서 뭐 정치 테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후발주제들 움직이고 있으니까 트레이딩 쪽으로는 이쪽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어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정치 테마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나는 트레이딩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VT 보시면 된다. 요거 말씀드렸었죠.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저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실적을 가져오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VT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죠.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남은 12월 달에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수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올해 또 역대급 수출 실적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좋은 성적을 낸 섹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VT가 대장으로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고 아마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화장품주 쪽에서 추가적으로 후발주자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투자를 할 것인지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방향성을 정해놓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트레이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테마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적표를 가져오는 그러한 기업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관점은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VT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지라인 지켜주면서 추세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좋은 수급을 동반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이 기술적인 관점을 같이 가미해서 현재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성적표를 가져오는 종목군들이 또 결국에는 현재 저가 매수 매력도가 있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내 스타일에 맞게끔 투자 전략을 꾸려 나가는 것이 12월 달에는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투트랙에 대한 선택권은 투자자들에게 넘겨주셨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